오늘은 아이오닉 5 모델 Y 이 두 개의 차량을 간략하게 비교해보는 영상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테슬라 모델 Y 같은 경우는 1월 13일 한국에 최초 공개가 되었습니다. 공개한 장소는 롯데백화점 영등포점과 롯데월드몰 1층 아트리움입니다. 1월 13일 날 테슬라 모델 Y 전시가 공개됨에 따라서 아이오닉 5도 티저를 공개를 했는데요. 티저 공개한 내용은 전체적인 디자인, 전면부, 후면부, 그리고 휠 이런 부분들이 공개가 되었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아직 공개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번 아이오닉에 들어간 새로운 기능들 이런 부분들이 영상과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가격이라든지 정확한 출시 일자는 아직 정확하게 공지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우선 디자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아이오닉부터 보겠는데요. 네, 먼저 아이오닉 5 디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아이오닉 5에는 파라메트 픽셀이 적용되었습니다. 전면부와 후면부에 보이는 모양이 파라메트 픽셀이고요. 작은 네모 여러 개로 구성된 픽셀을 형상화한 것으로 앞으로 출시할 아이오닉 시리즈에도 모두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요. 일단 2020년 아이오닉 5 컴팩트 SUV가 곧 출시가 되고 2022년 아이오닉 6 세단이 출시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4년 아이오닉 7 대형 SUV가 출시가 된다고 하네요. 제가 보기에는 애플과 함께 출시하는 차량이 2024년 대형 SUV부터 같이 함께 출시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후에 출시되는 제품에는 아마 애플 로고가 함께 박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긴 하는데요. 일단 이 모든 차량에는 파라메트 픽셀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휠입니다. 20인치 휠이 적용되었고 공기역학 구조가 적용되어 휠에도 파라미터 디자인이 적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아직 실내는 정확하게 공개되진 않았으나 티저 영상과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진을 보았을 때 컨셉카로 출시한 45와 어느 정도 유사한 인테리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유출된 다양한 사진들이 있는데 정확하게 출시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이 아이오닉 5가 출시되고 실제 차량을 볼 수 있을 때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테슬라 모델 Y입니다. 제가 어제 테슬라 모델 Y 전시장을 다녀와서 다양한 사진을 좀 더 넣었는데요. 우선은 외관이 생각보다 되게 큽니다. 모델 X 옆에 전시되었는데 전혀 작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고 크롬 글리트가 유리창 주변, 사이드미러, 손잡이, 양쪽에 있는 카메라, 휠 부분에도 적용이 되었습니다. 확실히 크롬이 딜리트가 되니까 되게 깔끔하고 더 멋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네, 그리고 트렁크입니다. 모델 Y 트렁크는 해치백 스타일로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 있으며 그 크기 또한 엄청 큽니다. 차박과 캠핑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모델 3에서 갈아타고 싶을 정도로 트렁크 공간이 넓고 큽니다. 네, 그리고 실내 공간 또한 되게 넓어졌습니다. 모델 3랑 비교했을 때 모델 Y 같은 경우는 뒷자리에 앉았을 때 천장과 머리 사이의 공간도 넓어졌고요. 앞에 있는 레그룸도 좀 더 넓어진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모델 Y 같은 경우는 뒷자리가 각도가 조절되기 때문에 훨씬 더 뒷자리 승차감이 더 좋아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전시된 차량은 21인치 휠이 적용된 퍼포먼스 모델이었습니다. 이걸 홈페이지에서 봤을 때는 좀 별로 이쁘지 않았는데 실제 현장 가서 전시된 차량을 보니까 무광 블랙으로 되어 있는 재질이 매우 멋졌고 제가 보기에는 인터넷으로 보는 것보다는 실물이 훨씬 더 디자인적으로 되게 괜찮은 듯한 느낌이 주었기 때문에 이번 모델 Y 같은 경우도 꽤 인기가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재원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이오닉 같은 경우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재원은 없습니다. 여기 오스트리아에서 공개된 재원을 참고해서 적었고요. 모델 Y 같은 경우도 현재 국내 인증된 내용들로만 좀 정리해서 넣어두었습니다. 아이오닉 5 크기는 겉은 거의 투싼급 정도 되나 실내는 펠리세이드급이라고 합니다. 투싼과 크기가 비슷하나 휠베이스가 펠리세이드보다 훨씬 더 길다고 합니다. 전기차 특성에 맞게 실내 공간이 일반 내연차보다 훨씬 넓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 Y 같은 경우는 모델 X보다 앞과 뒤가 살짝 짧은 그런 사이즈입니다. 제가 실제 가서 봤을 때도 모델 Y는 모델 X 옆에 전시가 되었고 모델 3에서 조금 더 커진 차량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거의 모델 Y가 모델 X 정도 크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행거리입니다. 아이오닉은 유럽 기준으로 450에서 550으로 확인되었고 아마 국내 출시하게 되면 이는 조금 더 줄어들게 될 것 같습니다.
모델 Y의 경우 현재 롱레인지는 511km, 퍼포먼스는 448km로 모델 3랑 비교했을 때 롱레인지는 65km가 증가되었고 퍼포먼스는 35km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제로백의 경우 아직 아이오닉은 트림이 공개되진 않았으나 퍼스트 에디션의 경우 제로백이 약 5.2초로 확인되고 모델 Y는 롱레인지가 5.1초, 퍼포먼스가 3.1초로 확인되었습니다. 아이오닉 5와 모델 Y를 좀 비교해보면 모델 Y가 좀 더 길고 조금 더 넓습니다. 높이도 좀 더 높고요. 다만 휠 베이스는 아이오닉 5가 조금 더 긴 것으로 보이는 걸 봐서 실내 공간이 아이오닉 5도 꽤 넓게 잘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기능입니다. 아이오닉 5의 경우 V2L이라는 기능이 들어갔습니다. 이 차량 배터리를 전력으로 사용하는 기능인데요. 차박이나 또 캠핑 가는 분들이 저 외부에서 전력을 끌어올 수 없을 때 이 아이오닉 5를 이용해서 220V 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능인 울트라 패스팅 차징입니다. 5분 충전하면 100km 주행이 가능하고 10에서 80%까지 18분이면 충전이 가능한 기능인데요. 아마 전기차에 엄청나게 필요한 기능으로 보입니다. 다만 좀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한 이유는 이게 모든 충전소에서 가능한 게 아니라 이거에 가능한 초고속 충전소가 분명히 설치되고 거기서만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충전 설비가 얼마큼 설치되느냐에 따라서 이 기능을 쓸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도 5분 충전에 120km 가는 테슬라 V3 슈퍼차저가 국내에 설치된다고 합니다. 총 27곳이 설치되고요. 아마 이게 설치가 된다고 하면은 기존 충전소보다 절반 이상 시간이 단축된다고 합니다. 네, 테슬라에서 슈퍼차저보다 관절을 줄일 수 있는 이 충전소를 설치하는 이유는 당연히 한국에서 그만큼 테슬라를 많이 샀기 때문이겠죠. 울트라 패스팅 차징 같은 경우도 이런 V3 같이 별도의 충전소에서 충전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테슬라에서도 이렇게 인프라를 확장하고 있는 만큼 현대자동차도 이런 인프라를 빨리 확충하는 게 전기차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테슬라에서는 이번 연도 완전자율주행 구독 기능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현재 테슬라 완전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별도로 구매하려면 한 1000만원 정도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 이거를 구독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이 완전자율주행 옵션이 좀 비싸기 때문에 고객들이 구독 형태로 구매를 하게 되면은 훨씬 저렴하게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이것 또한 테슬라 모델 Y나 모델 3를 사는 이유가 될 수 있겠죠. 이런 부분이 좀 더 개선되고 있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좀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많은 신기술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이제 완전 자율주행이나 이런 좀 기술적인 차량 운행과 관련된 거에 대한 기능을 좀 더 강화하고 있다고 하면은 현대차에서 출시하는 아이오닉 5 신기능들은 약간 일상생활과 좀 관련이 깊은 것 같습니다. 캠핑이나 차박 때 필요한 전원을 공급한다든지 이러한 기능들은 사실 주행과는 크게 상관이 없는 기능들인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완전 자율주행 같은 기능들을 좀 더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운행에 집중한 기술들을 좀 더 보강하고 강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들 궁금해하는 이 가격과 출시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가격도 미정이고 출시일도 미정입니다. 정확하게 공지된 바가 없습니다. 아이오닉 같은 경우는 2021년 2월에 출시한다고 하고 모델 Y 같은 경우는 이번 1분기에 출시를 한다고 하는데 아마 둘 다 출시하는 시점이 좀 더 비슷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격 같은 경우도 아이오닉도 미정이고 모델 Y도 미정입니다. 대략적으로 추산만 하고 있는데 아이오닉 같은 경우는 6천만원 이하로 출시할 가능성이 크다. 그 이유는 보조금을 100%를 적용을 시켜서 더 많은 소비자들에게 구매를 시켜야 하기 때문이고요. 사실 모델 Y 같은 경우는 6천만원 이상으로 출시가 되어서 보조금을 50% 정도만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그 이유는 테슬라 모델 3 롱레인지도 보조금 100%를 받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사가 떴고요. 1월 15일 날 기사가 나왔습니다. 모델 3 롱레인지 같은 경우는 부가세 제외하면 5,890만원으로 100%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제 생각에는 이 모델 3 롱레인지보다는 모델 Y가 좀 더 가격이 높게 책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모델 Y 같은 경우는 6천만원 이상으로 출시되어서 보조금이 50% 정도 적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것 또한 다 개인적인 의견이고 저의 추측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모델 Y 그리고 아이오닉 5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아마 이 두 차량이 실제로 나오고 시승을 하면서 거의 자신에게 맞는 차량을 고르겠지만 모델 Y 같은 경우는
어떤 주행에 대한 기능적인 부분, 오토파일럿이나 완전 자율주행 이쪽에 초점을 맞춰서 소비자들이 구매를 할 것 같고, 아이오닉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한국에 있는 인프라를 활용해서 좀 더 편하게 차량을 살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아이오닉을 선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가격 같은 경우는 엄청 드라마틱하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하면은 보조금이 50% 적용되어도 모델 Y를 사고 싶은 분들은 모델 Y를 살 것 같고, 아이오닉을 구매하고 싶은 분들은 그래도 높은 트림으로 보조금이 50이어도 구매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점차 모델 Y 그리고 아이오닉에 대한 정보들이 계속 나올 텐데요. 나올 때마다 영상으로 정리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제가 어제 다녀온 모델 Y 전시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